그 밑에 편패 다음에 셋째 줄에 있는 어떤 임하 능력적 어떤 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도수요 훈련 끊임없는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앞에 있는 편격 다음에 편패 다음에 이 훈련 학습을 가지고 설명해 가면서 앞에 있는 두 개의 편패 편격 내놓고는 세 번째로 모아갖고 응용해서 통합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부분 임하 능력적 획득에도 어떤 능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 끝을까지를 보자고자 합니다. 임하 능력적 획득에도 어떤 능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도 혹은 획득하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도 도수요 꼭 필요로 하는 모두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도수요는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은 훈련 학습이다. 배우고 익힌 것은 너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하기 시습지 배우고 익힌 것이죠. 하고 익힌 다음에 더 그러면 유무이자 원방내 유력 낙화 것처럼 훈련 학습 속에서는 개인적인 하기 시습지가 아니라 집단적인 공동적인 반복적인 훈련 학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갖고 음식 맛보는 것을 상징으로 설명하면서도 지미 맛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음식 맛만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당해서 훈련 학습에서 깨달아가는 뜻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의미가 점점 커져 나가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미 음식 맛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맛밑자는 혓바닥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에 감정 속에 이 인풋 속에서 성품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게 지임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의미로 확실히 해석했습니다. 맛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한 야시 멸차 유아였어요. 무엇인가를 의미를 깨달아가는 데는 반드시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훈련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적의 의상당 이러한 의미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의미를 깨달아간다는 의미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인음 지우학은 사람이 마땅히 지우학 배우는 데다가 뜻을 두었다면 여기서 중요 문제는 배울학자 그냥 학문 해버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공요결에서 제일 처음에 일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학문 사람이 학문을 아니면 사람이 안 된다 할 때 학문은 뭐냐? 그냥 학문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학문이 아니라 물어서 배운다는 해석하는 의미로 씹어가면서 맛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학문이다 그 말입니다. 학문을 모르면 다 별로 그렇게만 해놔서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율곡 선생님이 수료자 같은 전공력이 제일 근본은 뭐예요? 인생체 사세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반드시 물어서 배워나가야 할 때 반드시 필히 학문 물어서 배워나가야 할 때 모르면 물어서 배워나가야 할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물어서 배워나가지 아니하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점들 알아야 한다. 그럼 이 뜻을 학문으로 그냥 아치고 넘어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율곡 선생님 말씀하신 뜻은 뭐예요? 애기들 처음부터 모르는 꼬목꼬목 지가 알아 물어서 배워갖고 제가 안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또 너한테 또 퍼뜨리고 해서 물어서 배워서 물으면 동문 물어서 배우는 사람들은 동지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학문 공동체가 된다는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그 문장 속에 그놈을 율곡 선생과는 정정심과 우러보는 마음, 그걸 배워야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느끼면서 볼 때는 학문이 물어서 배운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 한다. 그건 아주 다른 일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 한다.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해줘. 그러나 꼬박꼬박 물어서 자기가 깨달아갖고 비로소 사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고 물어 배운다는 의미로 넘어간 거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모르지 않고
꼬박꼬박 물어서 배워갖고 너만 날라가지 말고 너한테 가르치고 너한테 가르치고 해갖고 물어서 배운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저 알고 공동체를 만들자. 그것이 율곡 생각이다. 그렇게 율곡 정신을 우리가 율곡 존경을 마음 갖고 풀어서 접근해 나갈 때 우리는 다 경몽요기를 배우게 되고 경몽요기를 배우게 되면 그다음 뭐예요? 경몽요기를 통해서 사고하고 큰 이상사를 만들자고 하는 성악지교, 경몽요기를 통한 이상사를 만들어가려면 성악지교의 뜻이 물어서 배워나가서 너만 나은 것이 아니라 다 공동체가 함께 알아가자는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율곡의 뜻으로 해석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록 아주 꼬맹이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는 우주 원리를 우리 근본 체제로 몸가짐을 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자면 어떠한 사람도 어떤 능력을 얻으려고 할 때에 있어서도 반드시 배워서 익힌 다음에 배워서 익힌 학과 다음에 훈련 그런 걸 다시 반복해서 몸에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 이 속에서 보자면 바로 무덕 이 속에 바로 무엇이 들어있어? 율곡선정 경몽요기 속에 바로 이런 중용어 근본 뜻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 이해해가면서 봐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아 이 뜻이 그 뜻이구나 해가야 하는데 딱 알면 그것만 갖고 알아갖고 설명하고 가면 덮어버려. 끝났으니 지도하가 그렇게만 가버리면 우리는 근본 자세에 접근해 갈 수도 없고 그 실천을 통해서 익혀 나갈 수 없다. 그것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란 말은 자꾸 씹고 맛보고 또 생각하고 햄이 짐이 속에 뭐예요? 햄이 다시 기억하고 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이 하여야 맛을 깨달아 가야야 할 때야 그때의 지차 이와 같이 훈련 학습 의미가 음식 맛보면서도 생각이 갈 때에 몸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적의 이상화 이런 의미로 음식도 맛보는 것만이 아니라 배워서 음식 맛 깨달은 것처럼 인생 맛 깨달은 것처럼 우주치까지 깨달은 것까지 연결시켜 나갈 때에 이런 의미로 깨달아 나갈 강론을 설명 얘기해 나갈 때 인응지유학 사람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뜻을 버리지 않고 지우한 거예요. 한번 뜻을 세웠으면 여기 말씀을 입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뜻을 세웠으면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뜻으로 연계해 가면서 보자. 지구학 앞에다 설자들 입지우학을 설자를 세우면 써놓으면 좋고 입지우학 하면 나파 이래 말미암아서 나파를 간단히 말하면 가령 설령 자기가 이 경공 성명 시조 자기가 이미 성공에서 이름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름을 얻고 그럼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름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1번을 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심속 연세대 그 이름을 얻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었다면 연세대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억력이 감퇴해 간다고 할지라도 또한 의미에 마땅히 불망학습 다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공부 포기하지 마라. 숨 넘어갈 때까지는 항상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 문제가 바로 말하면 마지막에 또야지 응해 불망학습이라고 단어가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에 뒤에까지 딱 연결시켜 놓으면 죽는 순간까지도 책 놓는 것을 버리지 말라. 이대목교환에서 제일 기억나는 것은 옛날 의병에 참여했다가 다쳐갖고 후에 와시다 대학까지 가서 다시 말하면 청평에 있는 영학 공부해갖고 거기서 공부 참여해갖고 다시 와시다 대학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변호사 돼갖고 초대 대법원장이 됐던 가히 김병도 선생이 학문적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발전투거리면서도 아들도 손자들 있는 데서 그 늙어갖고도 지금 보였더니 좁혀서 보고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대법원자가 되셨냐면 뭘 하고 공부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사시오.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이 손자한테 대해서
김병선의 한 말씀이 내가 이 나라 법조계 대표라고 돼갖고 일을 맡는데 능력이 부족해갖고 이제 보면 모든 기초가 떨어져 있다는 걸 이제 느낀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가지는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자세를 같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발짝뚝거리면서도 학문적 기초가 없는 김병로 가인 선생도 죽어갈 때까지 수업 넘어갈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뭘 의미하냐? 요것이 그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가인도 말하자면 나이 들어가면서도 응해 불망 학습 배워서 익히는 것을 바로 학습이에요. 배워서 익히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았다 말로 돌아가신 순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속보도 말하면 불망 학습의 뜻을 갈말하자면 넘이 준 것만 배우는 것이 학습이에요. 모르는 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보여요. 그 다음에 지속보도 도리를 오는 거요. 생각에 깨달으라고 짜요. 그냥 깨달을 것인가? 생각이 가니까 깨닫죠. 생각에서 깨달아가는 것이다. 이 내용 문장은 짧지만 우리가 가슴에다 간직하고 우리 일생 동안 공부해 나가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문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문장들이 옛날 집주되어 있었던 그 주공 속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유 부단지 학습할 때 지유 부단이라면 계속해서만 이와 같이 다만 이처럼 끊임없이 부단이가 끊임없이 학습을 배워서 익히는 것을 이루어 간다면 그때 비로소 재능 부단 재고 지미적 태도 모든 것을 거기에 있는 들어있는 숨어있는 뜻 심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맛이니까 맛이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맛 그 뜻들을 항상 깨달아가는데 지미를 제고하는 데 있어 지미 능력을 제고하는데 부담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서 재능 양 인생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양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등 인생의 지의 깨달음의 등불이 영원 영양 영원 속에 뭐냐 죽는 순간까지가 첫째가 영원이고 두 번째 죽은 다음에서도 영으로 남아있을 때는 세상에 우주 소라도 있고 이에 따라 다시 재생할 때에 있어서는 또 세상에 다시 환생해 갖고도 그 자기 가졌던 그 꿈 맛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영원 개념은 여기 말하자면 영명이라고 하는 영원 영량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가슴속에 간직했던 뜻들을 다시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보다 어른도 계시고 우리 형님도 계시고 오빠도 계신데 말이 금방 돼서 그렇습니다만 저로서 지금 이제 보니까 내 공부할 시간 얼마 없잖아요. 그럼 나 어쩔 것이냐 이제 여기서 꼭 한옥정씨 집안에 해갖고 거기다 뭐다가 공중에다가 매서갖고 거기 들어갖고 그 집안 식구 틀 속에서만 내가 살다 끝나버릴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책을 보다가 새벽에 문득문득 쓰는 뭐냐 하루 정가로서만 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죽으면 적어도 불교에서 얘기했는데 내 원력대로 세세생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더 큰 소망을 가지면 더 큰 원력을 가지고 더 큰 모습으로 환생할 것이다. 예수님 뜻도 되고 부처님 뜻도 다 그러잖아요. 내가 환생했을 때 내가 가는 다음 몸 받고 태어났을 때 어떤 정도 사람 될 것이냐. 누구 얘기인 대로 우리 그때 만나고 영원히 더 뜨거운 사랑을 하자. 그렇게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못했던 뜻, 못 이뤘던 뜻,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뜻을 못 이루고 가셨던 우리 아버지 뜻부터 어머니 뜻부터 할머니 뜻부터 이루었다는 게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조선조로 내려가서 양반 삼봉 정선생 선생님 뜻 내려갔고 마지막에 하자면 장군 할아버지 또 살려야 할 것이고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뤘던 그 수많은 역사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무엇으로 보냐 인류 대화합에 관한 대동사상을 실천하는 공부라고 하면 태어날 수 있을 것이냐. 현재 그때 공부하다가 욕망으로는 다시 태어나면
만장성을 듣고 말 타고 다니고 그때는 뭐 타고 다니고 해것도 다 다니고만 댕기지라도 중국대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대일 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미국까지 돌아가면서 태평양도 돌아가면서 사람들 모아야 대화합 한번 이루어야 인류 이상사회 만들어야 한 꿈을 나도 예수님 몇 킬로 부처님 몇 킬로 맹자님 몇 킬로 한번 꿈을 한번 큰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태어나겠다. 그 첫 번째이죠. 다시 태어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났으면 뭐예요? 그동안 해왔던 거 다시 와갖고 더 큰 인류 공동사회에 관한 꿈을 치느냐까지. 더 꿈은 지금 뭐냐? 우주하고 더 동일한 꿈까지 된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키워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맹자를 하다가 중용이 결합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나 나름대로서의 내 영계 소망을 우주화시키자. 라고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존경하는 이 선생님, 이 여사님 오늘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것도 다 채이고 저것도 다 채이고 또 나이 먹고 또 다시 또 꼴꼴 일어나고 그 말은 또 우리 현 얘기가 들었습니다만 불편한 사람 집사람 아침에 편장 대주고 인슐린 주사 놔주고 운동시켜놓고 그 사람 밥 얻어먹고 나오면서 처음에는 힘파졌다가 야 오늘 한번 내가 더 자러 가야지 그 집사람한테다가 오늘 올 때는 박사님 내 말 좀 인간적으로 이해해 주시오 이 통제를 합장하고 인사하면서 여보 보살님 내가 오늘 가서 최선 다하고 올게. 아따 또 당신은 왜 그래? 아니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공경고 받더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부처님 되시는 사람 믿는 사람이 백일병 걸려고 6년째 되어갖고 밥 해주고 있는 집사람 말이에요. 그 단순한 이익을 듣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주에서 사람이 이루어지는 인연법입니다.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큰 뜻을 부처님 대신해서 나한테 같이 해주고 있는 유일한 분이 백일병 6년 걸려갖고 나 지금 밥 해주면서 당신 정신 차려 할 생각 말고 그러고 보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뜻은 내 연구사님 정확한 스님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하고 부처님 마음하고 부모님 마음하고 할머니 마음하고 우리 집사람 마음하고 보살심이 차이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살심은 다 한 덩어리 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던 말씀이 오늘 밥을 먹고 오면서 내가 집사람을 합장하고 오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살아나오니 인생이 별거 아니야. 하나하나 본 속에서 느끼는 것들은 내 것 삼고 우리 것 삼고 더 키워나가는 마음 가지면 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이 속에 지금 결론도 만들어가려고 내용이라고 생각입니다. 말 길어서 죄송합니다. 같이 말하자면 마땅히 다음 문장을 보십시다.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는 지유학 배우고 익히는 데다가 사람은 마땅히 뜻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파 자기가 이 경공 성명지요하고 자기가 비록 이미 경공 공을 이루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명가를 얻어갖고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유명인사가 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장도 하고 해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 연세대 나이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 붙이자면 형도 계시고 어른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부처님 잡섰던 돌아가시고 일반하셨던 82세보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부처님보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 뜻에 해당할 수 있죠. 가령 이렇게 나이까지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기억력이 감퇴료 정신 사고 능력이 뒤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치매 초기까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응해 불망 학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쉬고 있고 책 보고 있고 이렇게 좋은 선배 어른 또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복을 받았으면 복 받았으면 뭐요? 아이고 이제 밥 먹고 쉬자 오늘 연속 보러 가는다.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순간까지 한계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뜻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냐면 그럴 때일수록 바로 야 또한 응해불망 마지막 공부 뜻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금년에 83세니까 내가 82세까지 80세까지 70세까지 공부를 거기다 한 1년씩 보태면 지금 82세에서 83세 되면 한 살 더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다. 이 치료 볼 때는 뭐냐면 82세를 한 번 더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의미에다가 2년 더 못한 2년 82세를 한 번 더 먹은 것이죠. 84세는 83세를 한 번 더 먹은 것이죠. 한 해 더 먹은 거 아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요 얘기 뜻을 깊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처님 앞에 오고 어쩔 때 지금 건강은 좀 안 좋지만 이거 연구라고 다시 목탁 치면서 출근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뭐냐 한 살 때부터서 10살 때까지 20살 때까지 30살까지 나이 단계의 내 생에 살아왔던 삶은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살 더 먹은 것은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82세에서 한 살 더 먹은 것은 82세를 한 번 더 먹은 거죠. 82세 한 번 더 먹은 뭐예요? 몇 살 먹은 것인가? 164세 먹은 것입니다. 다시 먹은 거예요. 그 의미를 음미해 가면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한 삶을 갖는다고 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듭난다는 것이 단순히 거듭난 거 아닙니다. 80세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80세에 거듭나서 그 80세에 거듭나 160세에 몇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년 1년부터 10년 한 2년 3년 해갖고 는 매년 그 해다가 한 번씩 더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 내가 천년 산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엄청난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바보 천치같이 지내면 멍텅구리입니다. 이 뜻을 근래 특히 제가 하늘같이 사모하는 우리 청학 대선사님 앞에 연구하면서 큰 스님 큰 스님 발뜨겁지않아 따라가고 싶다 하고 연구를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 살 더 먹는 것은 절대로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한 번 더 먹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한 살 더 먹는 것은 그 전에 먹고 매년 다시 살아왔다고 한다면 매년 거듭나는 것들 합쳐놓고 보면 우리가 천살 먹습니다. 이런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이 얘기가 넘어나갔습니다만 그래서 보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불망 학습 배워서 익히는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계속 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요. 인간 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계속 끊이지 말고 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짧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내용에 내면에 충실해야 하는 내용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은 문장 짧지만 알 수 없죠. 제가 뻥쳐서 풀어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절치를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82세에서 한 살 더 먹는다는 82세를 한 번 더 산다는 것이니까 164세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면 80세에서 81세 됐으면 얼마예요? 그때 160세를 이미 먹었어. 그 다음에 다시 먹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하면 160세 먹은 것을 다시 한번 먹으면 160세, 162세 합쳐 뭐예요? 322세, 320세가 된다고 말입니다. 또 다시 생각하면 160세를 다시 한번 두 번 먹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한 1000년 먹고 말씀 먹는 뜻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처님은 모든 경험을 맹자님, 공자님의 인생 상황을 다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한 해 산다는 것이 그저 나의 한 살 먹은 것이 아닙니다. 바보 천치들이 거기다 숫자 하나 못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단지 더군다나 그 속에서 부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한테 배우고 공자님한테 배우다가 맹자님한테까지 배웠어요. 청하스님한테까지 배웠어요. 이런 것도 다 합쳐놓고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한 번 더 태어난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더 많은 공부를 한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다. 이 뜻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뭐냐? 누구 선생님만 선생이 아니라 너무 선생님한테도 다 배워. 너무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뭐라고 그러나? 사수구 스승이라고 그러죠. 그럼 말로 들어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책으로 문자만 써놓고 가신 분도 있어요. 회고록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문자 배우고 한 사람들이 꼭 누구 바보 천치처럼 예수님 제자만 되면 쓰겠습니까? 서가모니 제자만 되면 쓰겠습니까? 세상에 유학한 사람들이 서가모니 제자 한 사람들을 가짜라고 쫓아내보려고 세상에 율곡 선생 뭐라고 발광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약보공 할아버지께서 율곡 선생 같은 그분 뭐라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갖고 많은 소를 써갖고 잘못하면 약보공만 쫓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동 정가대 다 멸문화를 당할 만한 고비를 겪었던 것이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지급피를 알면 뭘 하려고 하는 바보 천치를 입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보자면 거듭난다는 얘기가 뭐냐, 남이 거듭난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들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말하자면 지속 오도, 바로 끊임없이 생각해 가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지유 부단지 학습, 끊임없이 배우고 있게 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능 부단제고 지위적 능력, 모든 문제를 나머지까지 다 알고 깨닫고 믿자는 알고 맛본다는 뿐만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느낌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재능, 양, 인생지 등 인생의 등불이 영원 장명, 영원히 명양 받고 환하게 크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부분을 보자면 저치, 수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저치에서는 수요, 선, 동네 끊임없이 발머리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뭐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해 보려면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머리를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능히 거일 반삼 하나를 보면, 들 것자니까 하나를 보면 반삼과 관련된 옆에 것들까지 한꺼번에 반복해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 보면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옆에까지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는 거 보면 잘하는 거 보고 한꺼번에 본다. 그래서 거인하면 반삼해야 하는 것이 첫째 수요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연상,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것과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한다. 그 아까 뭐냐면 머리를 돌려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연상이라면 하나를 보면 다른 것과 유사한 것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렇게 할 때 촉유 방통, 총유란 말은 비슷한 경우에 다른 비슷한 무리한테 대해서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방통 그 사람하고도 뜻을 통하게 된다. 예배당에 다니다 보면은 할 일로 된 분들하고 친해지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노래도 찬송으로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요단과 그날 만날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퍼져가는 것들, 아주 관련된 문제를 전부 확대시켜 나가는 능력을 말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이 말하자면 총유하면 방통한다고 설명하거든요. 사자성어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선출이, 일을 닥쳐갖고 생각을 미루어서 생각에 간대.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잘해 나간다고 그래. 선출이야.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냐? 저 새끼 나쁜 짓 하려고 부정선거를 하고 지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미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선출이 한다면 그때는 이근 재원, 가까운 것을 가까이 받아들여 가지고, 가까운 것을 자꾸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디까지 와? 말하자면 아마존강까지 가, 요단강까지 우리가 다 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아까 선출이 잘 미루어 생각해 갈 때 가까운 것에서 붙어서 먼 것까지를 재근 자기 것으로 다스릴때까지 자기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목 보십시오. 짧지만 엄청난 공부 방법, 수업 방법이 다 해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봅시다. 그 다음 그래서 아까 말하자면 선출을 3번을 쓰고, 앞에 선 연상을 2번을 쓰고, 앞에 하면 선 동료를 1번을 쓰고, 그 공부 방법을 번호를 써 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청우무성, 소리가 없어도 많이 조용히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를 생각한단 말은 뭐예요? 모든 작은 소리는 다 생각해 봤어.
앞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는 소리들을 생각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무성도 생각해보고, 예, 견우, 무형, 모양이 없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 대목 지난번 설명 한번 해봤는데, 이런 대목에 이르게 되면은 바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 말하자면 청우무성하고 견우무형, 이것은 자기가 사색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가능한 모든 것까지는 지금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꼭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청우무성도 4번, 견우무형도 5번 쓰고, 그 다음에 상일적지 한 방울로 한 먼저 짜람자예요. 한 방울로 짠물을 한 맛을 보고 나서 짠물 보고 나면 그때 그로 인해서 앞에 있는 대로 무형지형, 무성지성을 확대시키는 것과 같이 생각을 확대시키는 보면 그다음 뭐죠? 그 한 방울로 짠물을 맛보다 보면 이 지 창해지성 창해 보여. 오대양이 창해줘요. 대서양 태평양 지중해 모든 바다에 있는 인도양까지 있는 바다에 있는 물들을 창의 물방울도 다 이와 같이 적절하게 짜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한 방울의 짠물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생각을 사고를 확대시키다 보면은 지, 창해, 이성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들 성품이 다 지, 창의 성품을 안다. 뭘 알아? 짜고 그 속에 미네랄도 들어있고 못 들어있고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죠. 바닷물의 성품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천극지광. 천극이라면 조그만 틈새기로 크기가 틈새기요. 예를 들면 문 터진 대로 햇빛이 쫙 비춰오죠. 그럼 거기에 방 안에 있는 모든 먼지도 다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중요한 문제가 말이에요. 천극지광, 작은 틈새기로 나타나는 빛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빛을 보면서 무엇을 해요? 이 견일륜지체, 이 빛이 틈새기로 들어왔지만 생각은 뭐예요? 어디서 왔어? 태양으로부터 왔죠. 일륜이가 저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구나 한 것까지를 한쪽하게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저 태양의 근본 자세까지를 본체를 판단해낼 수 있는, 추측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천극지광, 조그만 틈새기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바로 견일륜지체, 이 빛은 어디서 왔냐? 태양으로부터. 태양빛은 뭐냐? 이 지구 삼천 배가 더 되는 3만 배가 되는 덩어리, 태양빛의 덩어리구나 하는 전체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대목을 갖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이죠. 연상 사고방식 확대를 통해서 키워나가오면서 뭐 하는 거냐? 사람은 머리 생각처럼 큰 것이 없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은 조그마한 물체에 관한 생각인데 비해서 우리 영계의 생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자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결론적으로 나오자면 품미, 이 부동 부미. 그래서 품미, 맛을 품은 반칠품자 맛번 나오면 품자라고 봅시다. 품미, 맛을 보면서도 이 불회미, 지금 음식 맛을 보면서도 불회미, 지난번에 먹었던 음식에 관한 맛을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불회미 한다면 회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흔난 진정지 향수도 미도지 미. 그렇게 될 때 그 전에 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 나가야 하는데, 맛을 보면서도 지난번에 먹었던 맛을 기억을 못한다고 한다면 회미는 다시 되돌려서 맛본다는 거니까 맛을 기억한단 말이죠. 맛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흔난 진정지 진정으로 향수도 미도지미, 자기가 체험해왔고 배워왔던 것들을 꼭 말하자면 입만만이 아니에요. 배우고 익혀왔던 느껴왔던 것들에 관한 것을 미 아름다운 점 장점들을 진정지 향수 받아들일 줄 모를 것이다. 배우고 잊어버리면 글로 끝나버리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한 것을 배우고 익혀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예. 여기 말하면 이 짐이지, 이 미도지, 이 아름다움과 미도지, 선도 더 지극히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여보세요. 내가 연락 못해 미안하다. 지금 강의가 아직 안 끝났을게. 끝나고 전화할 것인데 너 언제든지 나한테 와. 아니다. 너한테 붙여줄 그 구자 번호만 같이 줘라. 문자 나한테 보내라. 나 지금 수업 중이니까 문자 거의 끝나니까. 얼른 끝내야 할 텐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얼른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될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관한 것들도 맛을 모르고 선도 아주 좋은 맛이니까 장점들도 모르고 그럴 때면 인불능사 사람들은 어찌 뭘까 같냐. 사람들은 이런 원론을 끝내보려 합니다. 인불능사 마이 사람들은 반드시 마이 개미와는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지회 그 개미들이 반드시 꼭 들어가서 지가 몸소 가서 수집을 하는데 야 불능사 여기까지 보면 개미가 가서 지가 가서 꼭 체험해 가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개미와 다르다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보니까 야 불능사 지주와도 같지 않다. 지주는 뭐냐면 검입니다. 개미와 같지 않고 사람은 또 마땅히 개미와도 같지 않은 거미와 같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떤 점에 그냐면 지회 종자기 두중 추사 개미는 지몸뚱 안에서 지가 지를 빼갖고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집을 짓고 그걸 만드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개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세 번째 example가 여신 근노작 여신근 노작적 일봉. 그런데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개미떼가 하듯이 열심히 신근 노작 애써서 몸통을 들여서 일을 해 갖고 노작 무슨 말이냐면 빌봉 뿔과 같은 벌꿀과 같은 작업을 만든다. 그 개미란다는 금요 단지 사람은 노력해서 꿀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한다. 그래서 채집 백화지 여러 가지 꽃 쪽에서 나온 꽃가루를 모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양조출 인견 인애적 향하여서 첨밀봉 사람들은 여러 가지 꽃에서 나온 꽃가루를 모아 가지고 거기다가 인견인애 사람들의 견해와 직견과 정성제 애를 정성이라고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가지고서 양조해서 그럼 모아서 섞어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그러면 향밀봉 벌꿀과 같이 탈착 찍은 벌꿀과 같은 그 꿀을 양조 정성을 모아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개미와 거미와는 달리 여러 가지 것을 모아 가지고서 꿀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한다. 접이 중품 접이 중품이 이 가면 그럴 때 사람들은 대비 그때 사람들 무엇에 그 표준을 삼냐 그러면 중품이 아주 최고품을 만들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갖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뜻을 모아서 중품이 가장 적절한 표준이 될 만한 정도 맛을 가지고서 그걸 목표로 삼아 가지고 이
아주 최고 꿀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꿀이라도 좋은 꿀이라도 만들기에 되소서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꿀 중품이고 꿀이 되면 그것을 항상 감사할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정성을 가지고 중품이 최고 꿀이 들어가고 꿀이라도 좀 좋은 쓸만한 꿀이라도 만들기에 되소서 되어주소서 하는 기대를 갖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다면 이렇게 소망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실천 중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동에서 실천 중 지임이 이 분진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 꽃가루는 항상 좀 맛보죠. 꿀 만들어가는 동안에 맛을 보다 보면은 실천 중에서 지임이 맛을 볼 때 무엇이만 맛을 깨달아가면서 그 맛을 맞춰가면서 열심히 분진 노력을 해 나간다.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간다. 그러다 보면 분진해서 노력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일로 말미암아서 차례차례 발전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제 총열 창진 중 체미 그동안에 마지막에 꿀이 익어졌을 때 총열 마지막에 맺어졌던 꿀이 뭐냐 총절 향신 만들어진 것 속에서 체미이 발전 체미란 말은 몸소 맛보고 실천해 가지고서 자기 실천을 통해서 맛을 봐서 느껴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하면 쓰겠다 조금 더 사으면 쓰겠다 하다 보면 그것이 꿀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유 지유이에서 포착 낙관 향상적 태도로서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더 좋네 이 꿀이 더 좋네 이렇게 더 좋네 그렇게 정성을 모아갖고 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다만 지유 포착 낙관 향상적 좀 더 좋은 꿀 만들어야겠다 더 말려야겠다 뭐 더 넣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가미하다 보면 낙관적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서 포착 꿀 만드는데 마음을 기울여서 그 다음에 체미 꿀 만드는 것 같은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서 그 맛을 가지고서 체미 인생의 맛을 건설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재능 진정지 향수 생활 그렇게 해서 꿀 따갖고 꿀이 익어가기를 바라고 정성을 쏟는 것 같은 방법을 가지고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서 맛을 봐가면서 인생을 건설해 갈 때 재능, 진정지, 향수, 생활 이렇게 조금씩 정성 모아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정지, 향수, 생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정 단말 충실한 인생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진정지, 향수, 생활을 누려 나갈 때에 향수 성장 그 모임 인생은 정성 쏟아질 때 향수 생활이 향수 성장이에요. 조금씩 더 발전해 간다고 말입니다. 그 향수 생활이 향수 성장이 될 때 그것이 뭐냐면 발전적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복이로구나 은혜로구나 해서 느끼는 것이 마지막은 발전적 향수 발전적 불안 이것이 바로 즐거움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도라고 하는 건 딱 알맞는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또 참아가고 또 틀리면 또 고쳐나가고 해가면서 총체적으로 자기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 크게 말하면 우주를 발전시킨다는 원리가 정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어려운 문자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뭐예요? 적도 이렇게 해서 가장 알맞는 정도를 맞춰나가야 한다. 딱 한꺼번에 딱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 맞다나 숟가락에다 이거만 써갖고 대통령 행복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서 백성들하고 사업해가면서 자기가 대통령 허는 안 되면 간에 내가 대통령 허는 안 되면 간에 이상국가 우리 민족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데가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 그 물을 타오지 말고 그 뜻을 취해라 한 데가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자 끝들이 부분들은 뭐냐면 정성을 다해서 조금씩 이상향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그 속에가
결국은 뜻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하자면 적도의 가장 알맞게 맞추는 자세는 순간에 끝낸 것이 아니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노력해서 맞춰 나가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내일은 제가 경목요결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정생활 그만해서 사회생활까지 정리를 해 나가고 차례차례 앞으로 경목요결과 성악구별을 통해서 경목요결과 성악구별 혹은 더 나가서 조선경국전까지 연결해서 감원 체제에 만들어갈 방향을 내일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고 강의 끝나고 들어보고 이 방향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는 구체적인 공부 모임, 학술 모임에 관한 조직 구상에 관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공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